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정부는 지난 5.18 행사에서 방화 타령을 연주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 문제죠. 저는 정말이지 이 정권 천박해서 못 봐주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최고의 코너. 단 2개밖에 없는 프로 중에 최고의 코너. 네,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도연 씨와 이야기를 나눈 김어준 씨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김용민입니다. 예. 야, 출세했어. 전도연하고 얘기를 해. 이거 인터뷰 보셨구나. 네, 봤습니다. 네. 물론 사진이 짐승처럼 나왔더라고요.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사진 박는 거 한 15분 걸릴 겁니다. 앞뒤로 빼고 나면요. 앉아서 얘기한 시간은 한 20, 30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참 재미있었던 부분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노무현, 이명박에 대해서 전도연 씨한테 물어봤다는 점입니다. 아마 최초의 질문이 아닐까. 그랬더니 전도연 씨 답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뭐 이것도 나왔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세기에 그리고 21세기까지 통틀어서 가장 다른 두 대통령이에요. 예. 근데 그 둘의 구분이 없다는 거 전혀. 네. 예. 득도의 경지 아니면. 제가 지난주에 말이죠. 네. 우리 한겨레 신문사 창간 22주년을 맞아가지고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감사패가 아니라 공로상. 네. 한 단계 격상된 겁니다. 네. 상을 갖고 집에 가더니 아내가 아니 당신은 계속 벌만 받다가 모처럼 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00일장 받은 이후로 최초의 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리 편집국에서 우리 고광원 사장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감사의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저는 한겨레의 고기가 되겠다. 육즙을 뿜어내겠다. 그리고 이 사골을 활용하시라. 그러면서 SRM까지 바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임팩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여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공덕동에 묻겠습니다. 예. 쓸데없이 남자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중에 한 분은 제가 또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네, 저희 딴지일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네, 그런 분인데 여기까지 기어 나왔어요. 예. 매우 장신의 김성준 씨. 예. 매우 장신. 예. 우리 저 옆에 계신 권영원 씨는 연극 연출가 출신이시고 지금 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친환경 녹색 성장을 위해서 집에서 쉬고 계신다는. 예. 아닙니다.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양육과. 전업 주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예. 참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제가 이 극 보수 우파라는 것이지요. 예. 이런 거를 좀 깔고 가야 나중에 센 얘기를 하더라도 보수 우파다. 아이고. 극 보수 우파. 무슨 제스처인지는 모르겠으나 재미없기만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설정 재미없기만 해봐요. 이거 제가 생각 많이 해갖고 한 건데. 자, 옆에 본인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본인 소개. 쓸데없이 키 큰. 네. 일주일 전에 서울 시민이 된. 올라왔어요? 예. 원래 지방 사셨잖아. 예, 대구에 있다가. 대구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예. 자, 오늘 그 상품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분위기를 흐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상품을 좀 보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보내주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양장본을 저희가 운명이다. 네. 양장본이 없다. 그랬더니 양장본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 최모 씨 그리고 지난 출연자인 서초동 이모 씨에서 2권 1권 해가지고 모두 3권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저도 갖고 싶은데 양장. 예. 저는 양장본이 아닌 걸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양장본인데 이게 딱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걸 열어요. 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간지. 예, 그렇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 책 내용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참 담담하게 꼼꼼하게 썼더라고요. 굉장히.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좀 짠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노무현 자서전 유모 씨가 쓴 운명이다. 선거철이라서 유모 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모 씨. 아니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게 그것도 이름을 못 쓰게 하고. 글쎄 말이야. 아니 저자인데. 만인이라는 유모 씨 아니 근데 아닙니까? 더 웃기는 거는 최근에 외신 기자 협회에서 그 김용철 변호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근데 못 불렀어요, 결국. 예. 왜 못 불렀냐? 예. 책 광고 될까봐. 핑계가 그거예요. 아니 무슨 지상파 방송이야? 왜 그걸 광고 못하게 해?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외신기자협회에서 사람을 부르는데 예. 그 사람이 책을 썼다고 못 부르면 책 쓴 사람 아무도 못 부른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세상입니다. 요새. 예. 자 그리고 또 일전에 그 책을 또 많이 보내오시는 그 배모 씨 네. 이렇게 양장본은 아니지만 이 책을 보내주신 분 계신데 이분이 또 10명의 사람이 노무현을 말하다 이 책을 또 10권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10권 20권 너무나 감사합니다. 배모 씨 복 받을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선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에게 책만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조금만 한번 단계를 높여서 기아 자동차 더 주문했으면 좋겠어요. 기아 자동차의 K5하고 스포티지 R 그리고 애플의 아이패드를 좀 보내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저는 아파트 한 대 정도 필요하고요. 정권 바뀌면 정권 바뀌면 아파트 보금 전에 아파트 남는 데는데. 예. 좀 줬으면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윤단우 위선호 지음의 결혼 파업 30대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이 책도 저희가 오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부가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 예. 하여튼 결혼 파업. 파업인데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 이런 책이 오늘 선물은 우리가 책밖에 없죠. 예. 또 있어요. 직접 줄 거. 예. 일단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귀찮으니까 빨리 나눠주죠. 퀴즈 하기 전에.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양장본 누가 가지시겠습니까? 이쪽에 양장본. 예. 양장본. 자 우리 주부님이 이거 받으시고 결혼 파업 백서 두 분 나눠 가지시고. 자 김태곤의 한나라당 이야기가 아니라 한나라 이야기 오늘도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1, 2권이니까 한 권씩 주시고 나머지 2권, 1권 각자 사게. 그렇죠. 네. 예, 만화책입니다. 예, 좋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10명의 사람이 노무현을 말하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책이 뭐가 있나요? 또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 예, 정말 이수일 선생의 가슴찌간 이야기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예. 자, 그런데 한겨레 출판에서 이렇게 협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겨레 출판. 좋은 책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만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공원 사장님이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스페셜 선물입니다. 예. MB 똥꾸 하이킥이라고. 네. 김용민 씨가 직접. 뭐 다 쓴 건 아니고 엮은 거라고 해도 거의 한 30% 20%는 제가 쓴 겁니다. 예. 여하간 MB 똥꾸 하이킥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책을 2권 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김용민 교수께서는 그동안 내신 책이 뭐냐? 예, 제가 낸 책이 2권이 있는데 한 권은 블로거 명박을 쏘다가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MB 똥꾸 하이킥이 있습니다. 표정이 같이 보더라고요. 교수인데. 교수가 MB 똥꾸 하이킥을 썼다 그러니까 참 같이 보더라고요. 예. 자, 이 책 2권도 선물로 제가 저도 서평을 썼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책 말고 저희를 항상 도와주시는 좋은 분들의 또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머니플랜 1년 이용권입니다. 가계부를 대신 써주는 프로그램. 이 5월 말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요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머니플랜 1년 이용권 선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선생님께서 나는 이명박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시는 사장님. 그렇습니다. 예. 한번 좀 크게 한번 당하셔야 그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moneybook.co.kr로 들어가시면 이거 머니플랜의 아주 훌륭한 기능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라피자. 예, 라피자. 굉장히 맛있는. 실제 먹어보면 먹어온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저희 방송을 본 분도 그렇고 저희 딴지일보에서도 한번 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진짜 맛있다. 딴지일보 이용자들이 굉장히 돈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잘못 소개했다가는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라피자가 아주 너무 맛있다라고들 격찬을 합니다. 예. 맛에 대해서는 정평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네. 자, 이 라피자 오늘 저희가 또 함께를 했고. 오. 자, 이게 2장씩인가 한 장씩인가요? 이건? 이거 다 2장씩입니다. 빨리 드세요. 예. 자, 머니플랜 2장. 한 장씩. 귀찮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라피자도. 여자분들이 나오시면 이렇게 약간 긴장감도 만들고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예. 저희는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리시티가 없네. 그러게. 리시티가. 예. 약간 배신을 하려고 그러시나. 잡힐 때 편집돼서 안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 삐드셨나? 예. 자, 퀴즈.
빨리빨리 보죠. 남자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함께 하시죠. 1번 문제입니다. 2010년 5월 18일 시민들의 피로 물든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 일 중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5.18 기념 행사를 페스티벌, 즉 축제로 표시했다. 2번 경사가 있을 때나 쓰는 축하 화환을 보냈다. 3번 정운찬 총리가 추도사에서 쥐뿔도 모르는 여자 박근혜라고 언급했다. 4번 시민항쟁 기념일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무시한 거리의 정치를 질타했다. 5번 놀자 좋구나 이런 가사가 들어간 방아 타령을 연주하려 했다. 네, 하나, 둘, 셋.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분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나 이렇게 해야지.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미리 좀 알려주셨어요, 같이. 답은 왜 이럴 때는 3번. 3번. 정답입니다. 예.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한 날 몰아서 할 수 있는지. 실수가 아니죠. 사실 아니 자기 가족 장례식에 방아 타령 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셈이죠 이게. 예,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말이죠. 사망자가 154명, 행방불명자가 70명, 그리고 부상자가 3,028명입니다. 6.25 전쟁 이래 최대의 그런 희생자 규모를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날에 5.18 그 추념 행사를 페스티벌이라고 경찰이 그렇게 딱 붙여놨더군요. 축하 화환을 또 보내고 놀자 좋구나 뭐 또 이런 말이 들어간 경기도 민요 방아 타령을 풍악으로 올리려고 했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5.18이 껄끄러운 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5.18이 직접적으로 껄끄러운 사람들은 군사정권. 당연히 껄끄럽겠죠. 자기들이 일으켰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게 껄끄러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당이 그게 껄끄러워한다는 건 자기들이 그 군사정권이 후회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현재 정권은 미필자 정권인데 어떻게 군사정권에서 이렇게 법안에 대해서.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말이죠. 그래도 다른 애는 몰라도 영자가 들어가는 30년, 30, 0이 들어가는 그런 기념일인데 이때는 좀 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안 왔습니다. 그럼 뭐 바쁜가 알아봤더니 방글라데시 총리를 만나느라고 못 갔다고 합니다. 그게 몇 시간을 만났겠어요? 방글라데시 총리가요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일정 조정하면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시간. 거죠. 예, 그렇죠. 예, 뭐 기본적으로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5.18로 인해서 손해를 또 많이 봤습니다. 뭐 왜 봉안 속아가지고 이렇게 웃는 거 사진 찍혀가지고 아주 두고두고 말 듣고 있죠. 또 5.18 그 묘역에 가서 난 묘지 거기다 발을 올려놓고 말이죠. 어쨌든 현 정권이 5.18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사람들이 이건 뭐 이념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게다가 또 근본이 안 돼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말이죠. 요거를 빼려고 수작을 부리다가 더 큰 말썽을 빚고 말았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그 해명이 이렇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방아 타령은 방아 타령은 민요인데. 그리고 그 논리가 만약에 그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이거든요. 요 4대 그 국정절 기념 노래 작사가 정인보 선생입니다. 이분 살펴봤더니 1950년에 돌아가셨어요. 최소한 1950년 이전에 이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오래된 노래는 뭐야 그럼 도대체? 그렇게 복잡하게 따질 거 없어요. 애국가를 왜 불러 그러면? 애국가. 너무 오래됐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웃긴. 이 정권은 이 거짓말 정권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화환 사건 났을 때 말이죠. 정몽준 대표가 정몽준 대표 쪽에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꽃집에서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근데 꽃집에서는 우리는 주문한 대로 배달했다. 거짓말을 해. 금방 드러날 거. 이번 주간에 있었던 거짓말만 좀 살펴보면요.
정몽준 대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병국 사무총장. 이 양반이 말이죠. 1년에 기름값만 5천만 원을 쓴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먹나요? 예. 이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누리꾼이 계산을 해봤더니 5천만 원의 기름을 쓰려면은 25만 킬로미터를 25만 이거는 지구를 이게 6바퀴를 돈 거라고 합니다. 1년에. 게다가 이거를 만약에 지구를 6바퀴 돌 정도로 만약에 운행을 한다면은 차에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하루 23시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차에서 먹고 자고 싸도 23시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나라당 이름 바꿔야 됩니다. 그 가라형 수종을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랬겠죠. 예. 한가라당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한구라당이라고 하든지 이 바꿔야 됩니다. 자, 요 방아 타령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극우 보수. 저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그거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그것도 가사 내용이 놀자 좋구나 이런 네, 거. 그러니까요. 어딜 놀아요 지금. 아유, 나 진짜. 저 극우 보수. 보수. 네. 전에도 한번 우리 형님 그 비슷한 연배에 안산에 사신 형님이 있으셨는데 연말에 나오셨는데 저희가 다 편집이 됐습니다만은 특정 정치인을 거명하면서 목을 따야 된다.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편집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예. 친한 욕을 많이 하든지. 예. 목을 따야 된다는 부분은 섬뜩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기다려 아저씨도 한마디 하시죠. 네. 뭐 수위를 좀 맞추기 위해서 네. 얘기해 보자면 그런 들은 돌림방아 찍기를 놔줘야 한다. 이거 목을 따야 된다. 이거로 아주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예. 남자들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만큼만 하죠. 예.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이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었다가 큰 후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했던 여성 비하 발언 또는 여성이 들어서 불쾌해할 음담 패설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못생긴 여자는 서비스가 좋다. 이명박 대통령. 2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여자는 집을 지켜야 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3번 노는 엄마들에 대해선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김문수 경기지사. 4번 물 관리해야지 집안 물도 이 모양인데. 문화체육관 광부가 만든 대한뉴스. 5번 밤일을 안 하는 조철봉은 철봉이 아닌 낙지다. 강재섭 한나라당 전 대표. 하나, 둘, 셋. 정답! 3번. 틀렸습니다. 5번. 정답! 2번. 2번. 이런 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했죠. 2010년 3월에 하셨습니다. 우리 최시중 위원장께서. 그래 놓고는 두 따님은 또 한나라당 지방선거에 또 후보로 나서려고 해서. 부총장에 나왔죠, 아마? 예, 아마. 서초군가요? 나왔을 거예요, 아마. 네. 집에서 쉬라고 해놓고 자기 딸은 나왔어요. 예. 저희 또 이 보기가 5개 열거됐는데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 못생긴 여자가 서비스가 좋다. 이 발언은 2007년 9월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예. 그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했다는 얘기죠. 또 김문수 지사 발언은 이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후보 시절이던 4월에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그런 보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노는 엄마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는 엄마가 뭐겠습니까? 전업주부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노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네. 아니 글쎄 전업주부가 얼마나 노동 강도가 센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걸 갖고 노는 엄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철봉 낙지 발언은 2007년 1월에 강재섭 대표가 한 말입니다. 예. 전 이걸 보면서 말이죠. 한나라당 대표가 되려면은 반드시 성희롱을 해야 된다. 그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영상 보셨어요? 어떤? 이번에 이제 파문이 된 동영상. 그거 보면, 골 때립니다. 네. 정말로. 별로 길지도 않은데, 패러디를 했어요. 근데 네. 내용을 보면 뭐, 여자가 아는 건 지불도 없다. 네. 뭐, 여자가 뭐, 무식이 통통 튄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걸 무슨 선거를 선거용으로. 스스로 자폭을 하는 건지. 원래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보수의 이 여성들을 무시하는 마초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근데 진짜 마초는 여자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짜 마초들이 이렇게 여자를 무시해야 자신의 남성성이 드러나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마초가 아니고 이에요. 그렇죠. 근데 들이 왜 그쪽에 이렇게 만나 몰라 그 동네에. 그쪽도 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터가 안 좋은. 아니 같은 극우 보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전 오늘 여기 와서 들은 이야기도 있고 미리 제가 알고 있던 것도 있는데 아니에요? 완전 이게 어떻게? 아니 근데 같은 극우 보수의 설정이 잘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아니요. 이게 다 이게 안전빵으로 이게 제가 이렇게 욕을 한 번씩 하고 제가 그거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수파기 때문에 욕해도 괜찮아요. 욕해도. 이 형님은 친박연대야, 친박연대. 네. 한나라당이 아니라 친박연대인 것 같아요. 그 주장의 논리가 맥이 닿지가 않아요. 예.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는 건지. 그래도 가장 어이없는 게 잘생긴 남자 후보한테 뿅 가는. 예. 그리고 이제 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옷차림이 별로라고 해서 아유 저거는 동정표도 못 주겠다. 정말 라고 예. 동영상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래서 저는 어쩜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열하고 고도의 안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뭐 그런 하지 않을 생각하기도 수 합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나라당의 우리 대표님들은 반드시 성희롱을 해야만 대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후에 3명의 남자 대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강재섭 대표가 그 문화일보의 음란 소설 강한 남자 아시죠? 네. 강한 남자에서 계속 그 주인공 조철봉이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밤일을 합니다. 근데 한번 제재를 크게 한번 당한 이후로는 밤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강재섭 대표가 아니 조철봉이 섹스를 안 하면은 철봉이 아니라 낙지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은 그 박희대 대표 같은 경우는요. 뒷동산의 그 밤송이는 벌이 쏘지 않아도 세월이 가면 스스로 벌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가? 시간이 지나면 뭐 안 될 일도 된다 이런 뜻인가? 기자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대표 비서실장이 아주 거기다 칼을 꽂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성적인 농담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 성적인 섹스 어필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서로 예. 서로 안 친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요. 그 최근에 그 정몽준 대표 같은 경우 아시는 대로 지난 총선 때 MBC의 한 여성 기자가 궁금한 걸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은 안 하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만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한나라당은 성희롱 전력이 없으면은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상당히 힘든 당이다. 저는 제가 보기엔 입당 조건에 있는 것 같아요. 입당 조건이. 네, 입당 조건에 예. 한 달에 몇 번씩 성희롱 하는 거. 그리고 이규택 형님 그 미래연합인가요? 그 친박연대 나와가지고 새로 또 창당한 당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죠. 저기 사람들 기억 속에. 입니다. 그 양반이 이 광흥창녕 아십니까? 거기 지금 그쪽에 당사를 세웠는데 당사가 천막이에요. 박근혜 정신은 천막 정신이다 해가지고 그 천막 쳐놓고 지금 당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특이한. 예. 근데 이분이 이제 2000년인가 2001년인가 그때 한나라당 원내 총무를 했는데 그때 새천년 민주당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은 미친년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당내 그 여성 최고위원으로부터 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어때? 미친년 민주당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선배님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이 형님 하여튼 그 한나라당 의원들도 보면 말이죠. 그 여성 의원들한테 뭐 김 의원, 뭐 이 의원 이러지 않고 어이 아줌마 이런답니다. 의원이 남자 의원이 여성 의원한테 아줌마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간 한나라당의 수준과 이 어떤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지우지 맙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업주부로서. 참 전업주부로서 참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 짧은 시간에. 노는 여러 아빠네, 가지로. 노는 아빠. 예. 노는 엄마가 있는 노는 아빠. 아니 왜 한나라당에는 다 저런 사람들만 모아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를 제가 극우 보수라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구 보수인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거.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가 아니라는 거죠. 집단이. 네. 기본적으로. 그저 제가 다시 드러나는 거죠. 이제- 원래 보수라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전통, 예. 질서, 관성, 질서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도덕성도 물론 물론이죠. 예. 그런 데서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보수란 게 그런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뇌를 늘 보수해야 되는 그런 보수가 아닌가. 하자 그것은 보수. 예. 그건 안 하니만 못했다. 웃잖아. 형님 웃으시는데. 자, 3번 문제 한번 보시죠. 3번 문제입니다.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가 공지에 몰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이 조전혁 의원을 위한 콘서트가 매우 초라하게 끝났습니다. 연예인이 한 명도 안 왔거든요. 딱 한 명 왔습니다. 앨범 4장을 낸 한국가수협회 회원인 정두원 의원입니다. 정두원 의원의 앨범 중에는 존 레논의 이메이진이란 노래도 있는데요. 이제 들으실 가사를 해석해 주세요.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1번.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거라 생각해봐요. 2번. 전교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모든 애들이 다 좌경화될 거라 생각해봐요. 3번. 담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조전혁 의원 속 탈 거라 생각해봐요. 4번. 박근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세종시 수정안 추진이 안 될 거라 생각해봐요. 5번. 천안함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지방선거 패배할 거라 생각해봐요. 하나, 둘, 셋. 네. 1번. 1번. 예. 뭐 너무나-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죠. 게다가 자막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네. 영어로. 예. 노래를 참 못 부르네요. 예. 무슨 돈으로 사지까지 냈어요. 예. 저는 이게 조전혁 의원이 참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웃겨준다는 것이 자기 한 몸 던져서 살신성인 하는 그런 정신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랄까요? 자기 한 몸 던져서 한나라당과 함께 죽겠다는 논계 정신. 논제 정신. 기본적으로 스파이가 아닌가 그 안에서. 한나라당 내에는 뭐 한나라당을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이렇게 자학들을 하나 몰라요. 사람들이. 자학사관. 예. 자학사관이 또 이 우익들의 특징 아닙니까? 한국과 일본의. 예. 이와간. 예. 자, 사실 이 노래 가사. 지금 정두원 의원이 이메이진을 부르는 부분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가사가요.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해봐요. 예, 이건 보수주의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아니죠.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이메이진이라는 노래 자체가 이제 국가와 종교, 사적 소유 이런 걸 부정하거든요. 어쨌든 앨범에 이런 노래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어쨌든 뭐 이 노래가 이 불온한 가사가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정두원 의원이 혹시 그 인간 어뢰를 타고 난파된 반국가 단체의 그 구성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요거는 어떻게 억지로 엮어보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웃기지가 않았다. 이건 웃겨요. KBS의 그 정두원 의원이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김인규 사장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정두원 의원이 노래를 잘 불러서 PD들이 자주 섭외하는 것 같다. 예, 이렇게. 안 웃깁니까? 웃음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웃기네요. 예. 그런 이유라고 말하는 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원금으로 왜 18원씩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도 얼마 전에 보냈는데 18원 보내는 거 이거 아주 좋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일단 던져놓고 생각을 하는 건지 구분이 솔직히 안 돼요. 아이고. 원래는 작전이죠. 예를 들어서 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전교조를 건드려주면 보수 진영 부모님들이 또 위기감도 생기고 사실 공정택 그 교육감 나왔을 때 네, 바로 이 작전으로 이걸 나도 재미 봤어요. 네. 예. 그걸 다시 한번 하려고 한 건데 네. 이제 헛짚은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조준혁 의원이 말이죠. 인터넷 방송 보고도 막 뭐 나와서 막 막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 이행 집행금이었나 이행 뭐죠 그게 이게 가처분 신청을 내서 사실은 조준혁 의원이 내야 했던 것이 벌금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명단을 공개했기 때문에 벌금을 냈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법원이 내린 결정은 분쟁을 중지하는 거였어요. 잠시 내가 명단을 공개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결정할 테니 법원이 그 사이에는 분쟁을 중지해라.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분쟁을 중지하고 있으면 돈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내는 상황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벌금을 내는 게 아니고. 네? 이걸 뻔히 아는 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도요. 이건 벌금이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자기가 막 누가 나를 때려 했는데 사실 자기가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올라가서 뭐 지네. 코피 나네 막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싶었는데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네. 제가 한 가지 국어 상식을 말씀드리면요. 주목을 끌다란 말은 틀립니다. 끌 주자에 눈 목자이기 때문에 이미 주목을 끈다란 말에는 주목이란 말에는 끈다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목을 끈다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주먹을 끈다는 어때요? 주먹을 끈다. 주먹을 끈다. 주먹을 부른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주먹을 부르는 상황이 주먹을 부르는 됐습니다. 사람. 예. 그 조준혁 의원이 콘서트를 개최했다는 거는 그래도 그 이행금을 내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내면 쪽팔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본인이 그걸 남의 돈 갖고 못 내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성금 받아서 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선관위에서 정치 자금은 개인적 용도 써서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을 어긴 게 정치 활동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 모금은 안 된다고 선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이쇼까지 나온 거죠, 이제. 네. 그 의지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그 이행금을 종교조에 납부해 주셔서 저는 납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거를 딱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딱지를? 딱지를 붙일 수가 있어요. 네. 그 상황도 한번 보고 싶네요. 이왕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네. 압류 딱지. 빨간색. 네. 차에 탁탁 붙는다. 자, 그럼 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살피러 온 UN 보고관을 국가정보원이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UN 보고관은 이런 비슷한 일을 다른 곳에서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디였을까요? 1번 스리랑카, 2번 미얀마, 3번 방글라데시, 4번 과테말라, 5번 부탄. 하나, 둘, 셋. 정답. 스리랑카. 스리랑카. 예. 틀렸습니다. 예. 뭐다? 5번. 5번. 뭐 3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찍어보시죠. 정답. 정답.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제 정답. 정답. 2번. 2번. 어떻게 정답만 빼요? 예. 제가 하나씩 빼서. 예. 정답은 과테말라가 되겠습니다. 과테말라입니다. 과테말라와 국격이 같아졌습니다. 이 과테말라가 말이죠. 예. 이 마야 문명의 후예들 아닙니까? 네. 예전에는 잘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살고 위험한 나라로 분류돼요. 그래서 제가 중남미 여행을 가고자 해서 조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루 평균 15명이 살해당합니다. 어허. 평균 한 3명, 4명 정도가 납치가 돼요. 교민들도 우리 교민도 살해, 납치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기본적으로 치안이 엉망입니다. 네. 이 국가가. 근데 우리나라의 국격이, 국가의 상태가 과테말라 수준이 된 거죠. 쪽팔려 죽겠어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있는 그 고향인 나라가 어떻게 유엔 보고관. 미행을 해.
그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는데 그때부터는 완전 모르쇠, 침묵 이걸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독재 국가들이나 예. 굉장히 후진국들이나 정권이 정당성이 없을 때는 하는 짓이지 이걸 어떻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거 하냐고요. 그것도 아무도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장관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났는데 동문서답이 아주 화제였습니다. 뭐냐? 그 박원순 변호사 네. 국가정보원이 이제 말하자면 명예훼손 혐의로 네, 네. 걸지 않았습니까? 네. 박원순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엔 보고관이 이렇게 인권위원장한테 말했어요. 인권위원장이 아니 그 재판이 지금 걸려 있는 문제를 왜 우리가 얘기하냐?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재판이 걸려 있는 그런 사안이라 할지라도 압력을 가해서 그러라고 있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예요.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재판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유엔 보고관이 아니 그 재판에다 압력을 행사하라고 있는 거지. 재판 결과 나온 다음에 인권위원회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서 할 말이 막혔어요. 이 양반이 갑자기 유엔 보고관 말이죠. 북한 다녀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북한 인권은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렇게 했더니 유엔 보고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 문제 지금 담당하는 유엔 보고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만 나갔다면 북한에 갔다 예. 오죠. 뭐만 나갔다면. 회심의 일격을 가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그 동문서답이 됐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입니다.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기호를 추첨하는 자리였습니다. 모 후보가 자신이 원했던 기호 1번을 뽑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1번 한판승이야. 2번 화야. 나는 기호 1번만 아는 더러운 인간이야. 3번 하이. 희명박. 4번 북한이 어뢰에다 1번이라고 썼어. 북한도 날 돕고 있어. 5번 난 1번이 좋아. 지난 대선 때도 1번 찍었어.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네. 1번. 1번. 정답입니다. 예. 근데 말이죠. 이건 사실 주의하긴 해야 돼요. 6월 1일 날 그 투표를 할 때 예. 교육감은 정당 추천을 받아서 번호가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당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몇 번으로 나오는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엉뚱한 예. 예. 뽑을 수도 있어요.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기호 1번.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 그 기호 아니겠습니까? 네. 그 1번이면 좀 덕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착각으로 끝날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예. 근데 이제 그 덕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왜냐면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찍을 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맨 위에 찍은 번호대로 주르륵 찍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뭐 한나라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1번이다. 그럼 1번이겠거냐고 주르륵 찍는 거고 뭐 2번이라고 하면 자기 정당 지지한 정당이 주르륵 찍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예. 근데 1번을 뽑았다고 한판승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을 굉장히 우습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아는 거죠. 요렇게 주르륵 찍는 경우가 많다. 네. 거기 기대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권자가 똑똑해야 후보들 수준도 올라간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전업주부라서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 요즘은 진짜 여론조사하는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많이 올 때는 제가 다 받을 때마다 한 거의 하루에 10통 정도까지 제가 받아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워낙에 빨리 또박또박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기호 1번 누구 어쩌고 이게 톤도 없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줘. 항상 저는 얘기하지만 1번은 안 찍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저도 잘못된 거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 번호보다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공약,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후보들도 말씀하셨듯이 한판승이야! 한판은 무슨 개뿔이라, 이게 씨름입니까? 한판승이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최소한
내가 지지한 후보를 확인하고 가야 된다. 특히 교육감은 예.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예. 이 민주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이면서 이번에 7번을 뽑은 광노현 후보는 1번 뽑는다고 환호하다니 이게 로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또가 아니죠. 네. 광노현 후보 지지율로는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곽 후보가 꽤 선전하고 있긴 하던데. 조선일보 보니까 말이죠. 대놓고 사설에서 광노현, 김상곤 찍지 말라. 거의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 교육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이 두 사람이 되면. 아니 그렇게 써도 됩니까? 사설은? 기관지예요, 기관지. 예.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관지다 보니까 그 정도는 써줘야지. 그 기관지는 천식에 안 걸립니까? 아, 이 책에 짝이 없는 농담이. 이런 농담이 재밌을 수가 있다니. 예. 자, 네, 우리 수준 이 정도로 유치해요. 자, 지난주 그 퀴즈, 또 이렇게 답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 청년이라면 지금 촛불 시위 관련해서 반성합니다. 이 펼침막 들고 나온 청년이라면 펼침막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쓰신다면은 이 펼침막에 뭐라고 쓰겠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당첨되신 분입니다. 노무현 서거 1주기 시사장학 퀴즈, 시청자 퀴즈에 응모합니다. 3년상 치르고 있는 방송에 응원 보냅니다. 다음은 제 반성문입니다. 20세기 초 미시시피 로버트 존스는 크로스로드에서 악마를 만났다. 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고 대신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을 손에 넣었다. 그가 녹음한 29곡은 훗날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락의 탄생이다. 2년 전 청계천에서 나는 쥐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표를 팔았고 대신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구라를 손에 넣었다. 구라였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내가 손에 든 촛불은 훗날 우리 아이들의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이다. 나는 반성한다. 쥐의 구라에 속아 넘어가 훗날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에 치욕의 역사를 남기게 된 것을 나는 반성한다. 쥐의 협박 앞에 결국 나의 촛불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 절망했던 것을 한 번 더 나는 반성한다. 민주주의는 배부르고 등 따신 다음에야 찾는 것이라고 내 표를, 내 촛불을 팔아 넘겼던 것을. 예. 첫 부분은 만화 20세기 소년에서 인용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예, 뭐 거의 장편 서사시 같은 느낌이었는데 소설을 한 편 써서. 네, 최모 씨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좀 짧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길게 했다가 쫑긋 먹는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학습 효과가 없어요 이게. 예.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있죠? 반드시 연락처와 성함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런 분들 꼭 화내요. 예, 왜 연락 안 했냐고. 예. 그 신혼부부시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 말이 출연 신청해놓고 말이죠. 연락처 안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가. 그러니까 반드시 연락처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 또 에피소드 우리가 나오면 재밌을 거다. 또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더욱 저희가 섭외하는데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청자 퀴즈 문제 함께 하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지난 주간 정부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른바 명백한 증거로 북한 글씨체로 쓰여진 어뢰 파편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전에 이 어뢰에다 글씨를 새길 수 있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너무 웃겼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은 북한 글씨체가 발견됐다고 그래서 북한이 많이 쓰는 그 폰트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매직으로 쓴 UPD였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네. 내가. 필승 지방선거. 본심을 진실되게. 예. 예. 6.2 필승 이런 걸 쓰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참 너무나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그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다음 날인가요? 다다음 날인가요? 뭐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한 주 미뤘어요. 왜 미뤘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 일축이기 때문에 또 계속 그렇게 그 국면을 말하자면 망치고 싶지 않다. 다음 주로 미루겠다. 근데 다음 주로 미루면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입니다. 예. 쥐가 고양이 생각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뭘 몰라? 달면서 알죠? 네, 알죠.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출연소감 한 마디씩 듣고, 네, 남자들이니까 짧게 하고 끝내줍니다. 짧게. 네. 저는 일부러 서울로까지 주소를 옮겨서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꼭 투표해야 돼요. 간절하네요. 진짜로. 예. 네. 투표하러 가실 때는 항상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그리고 공약 요거 꼭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우 보수 우파입니다. 특히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은 꼭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선거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표죠. 네. 선거가 아니고. 네. 그게 그거지 뭐.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